안녕하세요. 순천향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변영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소리가 자주 쉬거나 삼키기 힘든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된 경우가 있나요?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중요한 기능과 연결된 두경부암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경부암의 증상과 원인,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경부, 영어로는 헤드앤넥이라는 용어는 눈과 뇌를 제외한 얼굴과 목 부위를 통칭하는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두경부에는 우리가 먹고, 말하고, 숨쉬는 등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두경부암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목 부위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두경부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암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강암, 비부비동암, 구인두암, 비인두암, 하인두암, 후두암, 침샘암 뿐만 아니라 갑상선암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암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만 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흔한 암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9년간 약 35%가량 발생 환자 수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약 매년 6,000명 정도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잘 알려진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흡연과 음주가 있습니다. 흡연 하나만 하는 것으로도 두경부암의 발생 위험률은 약 15배가량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주와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그 위험도는 4배 이상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기는 두경부암도 있습니다. 가령 EBV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인두암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HPV에 의한 구인두암, 특히 편도암도 있습니다. 두경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증상으로는 약 3-4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궤양, 출혈 등의 구내염 소견이라든지 음성 변화, 삼킴 시 목 이물감, 통증 등이 있고 또 이 밖에도 목에 만져지는 멍울 등이 있습니다. 두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검사는 진찰실에서 시행하는 내시경 검사와 두경부 진찰이 있습니다. 내시경과 두경부 진찰을 통해서 암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구강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지만 인두나 후두와 같이 목구멍 안 깊숙하게 위치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 하에 수술실에서 짧게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갑상선 종양이라든지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을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서 바늘 생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경부암이 의심이 돼서 진단이 된 경우에는 병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CT, MRI, PET-CT, 뼈사진과와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두경부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피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의심이 됐을 때 빠르게 내원해서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경부암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빠르게 진단이 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경부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로 병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경부 영역의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상 수술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우리가 먹고, 말하고, 숨쉬는 등 중요한 기능이 모여있는 부위를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고 나면 이후에 기능적인 결손이 남거나 타인에게 얼굴과 목 부위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에 대한 흉터나 결손 부위로 인해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 재활을 원활하게 하고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의 다른 부위 조직을 이식하여 결손의 재건을 돕는 그러한 재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진행을 많이 하여서 병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혹은 초치료로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인두암이나 후두암과 같이 수술적인 접근이 어렵거나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의 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경부암 수술 후에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기능적 미용적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 최소 침습 두경부암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방사선 치료 기술도 개발이 되어 병변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더 고농도로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는 요법들도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의 항암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 면역 치료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경부 영역은 우리가 먹고 말하고 숨쉬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복잡한 부위이고, 타인에게 제일 많이 드러나는 얼굴과 목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기능적, 미용적 합병증들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경부암의 발생 부위나 병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음성 변화, 발성이 불가한 경우가 있고, 삼킴 곤란, 때로는 기관 절개 튜브를 통해 숨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과 목 부위에 치료 이후에 생기는 흉터라든지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고, 얼굴과 목 부위에 운동 기능 제한, 감각 저하, 림프 부종, 만성 통증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합병증들로 인해 두경부암 치료 후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건수술, 로봇수술,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등의 최신 치료를 적용해 볼 수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들에 대해서는 재활 운동 등의 치료를 하게 된다면 보다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암이 그렇듯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낮출 수가 있고, 구강 위생 관리,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HPV 연관 두경부암이 발생하고 있는데, HPV에 대한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경부암이 의심되는 증상을 잘 유념하고 평소에도 자가 진단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증상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빠르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순천향 서울병원에는 암 신속 지원센터가 있어서 두경부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 정말 빠르게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전문적인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수술 등 치료가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진단받은 분들께는 순천향의 따뜻한 인간사랑 정신을 온전히 경험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